제가 오랜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 주제는 바로 메타 광고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프로필 피드 규격이 4:5 규격으로 변화하면서 메타 광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캠페인 전략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필 피드에서 노출 규격이 4:5로 변경되면서 광고에도 적용을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메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최근 1:1 규격의 정사각형 규격보다는 4:5 규격의 세로 규격을 조금 더 권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비율도 유지가 되지만 4:5 규격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하고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등 노출면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드 광고나 동영상 광고 중에서 이제 텍스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때 텍스트는 이미지 전체 비중 중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광고 성과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피드 규격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기존에 광고다 하는 광고 소재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성격의 숏폼 형태의 광고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그 메타 트렌드는 바로 숏폼 형태의 광고 소재입니다. 예전부터 숏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광고 역시 릴스나 스토리 광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5 규격의 영상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최적화가 가능한 9:16 비율의 세로 영상 소재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숏폼 길이에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6초에서 15초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좀 강력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의 최근 트렌드 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아마 브랜디드 컨텐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트너십 광고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플루언서와 콜라보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메타에서 광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소재 활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님과 누구님의 광고입니다. 누구님과 누구님의 게시물입니다. 이런 광고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브랜드에서 직접 광고 소재를 운영했을 때보다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하는 브랜디드 컨텐츠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 광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업종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더 증가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해서 광고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점 더 소비자들이 공감할 만한 컨텐츠, 광고 소재의 스토리텔링을 녹인 컨텐츠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전 디지털 업종 광고 소재를 돌아봤을 때도 광고 모델이 등장하는 소재보다는 실제 소비자분들이 사용했던 리뷰 소재나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해서 후기형 성격이 강한 소재에서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더 후기가 중요하고 실제 제품력을 강조해야 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제품 기능을 강조한 이미지 소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담은 후기성 컨텐츠를 많이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소재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스토어 리뷰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한 소재에서도 높은 반응도를 보였어요. 최근 메타 트렌드라고 하면 네 번째로 ASC 캠페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SC 캠페인 많이 들어보셨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말하는데요.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말 그대로 기존의 수동으로 광고 세트를 운영했던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과는 다르게 AI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세트 한 개로 최대 150개의 광고 소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ASC 캠페인이 타겟도 자동화이고 노출 위치도 자동화이고 노출 지면도 자동화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SC 캠페인의 운영 팁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ASC 캠페인은 AI가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 노출 위치 등등 너무 많은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가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세세하게 좁은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캠페인 예산 설정이에요. 아무래도 AI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메타에서는 최소 일예산 7만 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현재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만 최소 미니멈은 7만 원 이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물어봐 주셨던 소재 개수인데요. 제가 초반에 광고 소재를 2개에서 5개 사이로 운영하셨던 캠페인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는데 소재 개수가 너무 적으면 AI가 비교군을 찾지를 못해서 광고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에서도 광고 소재는 최소 5개 이상의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나 영상, 슬라이드 등등 모두 조합하셔서 운영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문구나 광고 텍스트 문항 같은 경우에도 최소 3개 이상의 조합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의류 브랜드라고 한다면 정적인 모델 컷의 소재, 그리고 리뷰 룩북 영상을 담은 소재, 슬라이드 형태로 제품의 디테일 컷을 담은 소재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운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광고 성과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ASC 캠페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 고객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AI를 기반으로 최적화되는 캠페인이다 보니 신규 고객에게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브랜드가 완전히 신규 고객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광고를 노출했던 고객이나 구매했던 고객에게는 노출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고객을 픽셀에 맞춤하게 설정하듯이 정의를 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고객에게만 노출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ASC 캠페인이 신규 고객에게 적합한 캠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슬슬 리타겟팅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ASC 캠페인과 별개로 리타겟 캠페인을 추가로 생성하셔서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방문자 그리고 장바구니 액션을 취한 고객, 구매 고객 이렇게 3가지 유형에 따라서 맞춤 타겟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SC 캠페인은 AI를 기반으로 최적화되는 캠페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판단 주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적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운영을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는 두고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의류 브랜드의 ASC 캠페인을 운영했었던 적이 있는데 초반 1일에서 3일 정도까지는 예산 소진이 저조하고 뚜렷한 광고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7일에서 10일? 한 2주 정도를 운영했을 때 서서히 광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서 너무 빠르게 예산을 조정하신다거나 저조한 광고 소재를 오퍼하신다거나 조급하게 광고를 세팅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타 광고의 최신 트렌드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숏폼 형태의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파트너십 콘텐츠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적인 공식적인
성격의 소재보다는 소비자들의 실제 후기를 담은 조금 더 바이럴적인 성격의 광고 소재에서 반응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제품 자체의 리뷰에 집중한 소재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S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예산을 충분하게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정도로 일 7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광고 소재는 최소 5개 이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고객을 정의할 수 있으니 기존 고객 정의 이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신규 고객에 적합한 캠페인인 만큼 브랜드 인지도 제고, 유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고, 리타겟이 필요할 경우에는 리타겟 캠페인을 따로 생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 안에는 머신러닝 학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학습 기간을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